타일은 처음 들어왔을 때 10명 중에 몇 명 정도가 살아남아요? 10명 중에 1명? 계속 하는 사람들 진짜 없어요. 버텼다 해도 몸이 안 따라주면 또 할 수가 없으니까. 일이 계속 있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겠네요. 네. 렛츠고! 저는 좀 반강제적으로 독립을 했어요. 호주서도 그렇고 한국서도 그렇고 회사에서 돈을 많이 못 받아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 가야겠다고 하니까 네. 레미탈 포대를 쓱 주더라고요. 저쪽 베란다 가서 해결하고. 거의 맨날 나가시네요? 저는 최대한 안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맨날 나가요. 시공만 했을 때는 1000 이상씩 이렇게 모았거든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찍고 계신 거예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3살 타일하고 있는 윤정도라고 합니다. 상가하고 아파트 전부 다 타일 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일 자재 납품, 욕실용품 납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출근해야죠. 네. 사무실 갔다가 자재 좀 챙기고 네. 현장으로 갈 예정입니다. 대표님은 이걸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15년도 겨울에 호주 워킹홀리데이 갔다가 막연하게 처음에 그냥 일자리 구하면서 타일이 좀 잘 번다는 얘기를 듣고 현장 일을 처음 해봤는데 기술자들의 삶이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 않아서, 그리고 뭔가 본인이 본인 거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되게 매력을 느껴가지고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는 얼마나 있으셨던 거예요? 호주에선 1년 조금 넘게 있었어요. 그럼 대표님은 그 호주에서만 배우고 한국 와서 바로 이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호주식 시공법이랑 한국식 방식이랑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한국 와서 또 다시 배우고 그런 다음에 독립을 조금 빨리 했습니다. 저는 좀 반강제적으로 독립을 했어요. 호주서도 그렇고 한국서도 그렇고 회사에서 돈을 많이 못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팀 들어가기에는 겁이 나는데 이해를 좀 하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쪽 일 하고 계신 분들한테 뭐 기술자 페이를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연습해보고 해보고 싶다 하면서 신축 현장 들어가서 연습도 많이 하고. 근데 일단 노가다라고 해도 되게 많은 기술이 있잖아요. 타일을 선택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세요? 타일이 정말 숙련도 부분에서는 다른 직업에 비해서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타일이란 기술이 마감재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구조재거든요. 자재 자체도 다루기도 까다롭고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면 숙련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좀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자들이 이제 밑작업을 목수나 미장 조작이 해야 되는데 타일한테 다 맡기죠. 그래서 배울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습니다. 여기가 사무실인 거예요? 이쪽은 실습장. 이렇게 교육도 하시는 거 계신 거예요? 네, 준비 중이고요. 현장에서 많이 쓰는 거 위주로 가르치려고 노력 중이에요. 현장에 사실 덧방하고 시멘트벽 이런 거 다 있는데 교육기관들이 좀 현장하고는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는 좀 더 현장에 가깝게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게 교육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두꺼워지는 거 아닌가요? 좀 노가다인데 끝나면 정리해드리고 해야죠. 다 떼시는 거예요? 네. 저게 다 현장 스케줄인가요? 네, 현장 스케줄만 적어놨어요. 거의 맨날 나가시네요? 저는 최대한 안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맨날 나가요. 도착하신 거예요? 네,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여기 현장은 1층이라서 무거운 걸 많이 나르진 않아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면 운동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 근육이랑 다릅니다. 타일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양중 같은 것도 솔직히 이 정도 양중은 간단하니까 이 정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타일 박스 까는 거? 박스 까서 조심히 들고 조심히 내려놓는 거. 찍히면 깨지니까. 타일 하면 무릎 쓸 일이 많아가지고 보호대를 차시는 거예요? 네. 근데 무릎이 좀 단련이 돼가지고 사실 안 아픈데 무릎 보호대 차면은 옷이 안 찢어집니다. 근데 귀여운 빗자루를 쓰시는 거예요? 이거 스리라카 특산품. 그럼 보통 청소기보다 이걸로 다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청소기가 더 좋죠. 네. 씻는 것도 일이고 내리는 것도 일이라 평소에는 이렇게 있는데 챙기기가 이게. 근데 이게 현장이 자전집이랑 다르잖아요. 먼지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필터가 금방금방 막혀요. 근데 자동으로 털어주는 청소기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거 안 써요? 구매해서. 조공분들 오시면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하시겠네요. 청소 많이 하죠. 그래서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숙련되면 시간이 남아요. 청소하고 시간이 남아야 재단을 맡기고, 재단을 하면서 또 시간이 남아야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올라가야 돼요. 근데 버티기가 좀 힘들죠. 막막하죠. 그럼 보통 어느 단계에서 많이 도망가요? 양중 시키면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이제 재단에서 맡아서 그만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붙이면 스트레스가 다르거든요. 지금 그런 분들은 현장에서 바로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 교육을 받고 와서 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국비 지원 받고 온 친구도 한 명 있었고, 나머지는 다 현장으로 바로. 학원에서 양중 안 시키니까 무거운 거 처음 들어보니까 안 맞는구나 하고. 그럼 대표님이 보셨을 때 그렇게 학원을 다니고 시작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현장에서 바로 시작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학원이라도 가보는 게 나은데, 그게 현장에 도움이 되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일 하고 싶어서 그 타일 그거보다는 좀 현장 일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인력 시장 일도 있고, 양중이나 진짜 일손이 필요한 데 있잖아요. 일손이 필요한 데 가서 노가다 현장이 어떤 현장이다 이런 거 감 좀 잡고, 그런 다음에 좀 타일 기술자 봤는데 괜찮다 싶으면 그때 시작하는 게 좋겠고. 지금 몇 폭인 거예요? 7폭 들어갔어요. 이 정도 시멘트 양이면 몇 평 정도 붙여요? 여기는 7평 정도 붙일 것 같습니다. 이런 타일 수요는 따로 성수기 비수기가 있는 편인가요? 성수기 비수기는 따로 없고, 겨울에 공사 자체가 적으니까 그때 좀 적은 편이긴 한 것 같아요. 대표님 근데 네. 여기 지금 하시는 게 오늘 하루 가져가는 일당이 어느 정도 되는 가져왔고 다 괜찮으면은 40에서 50까지도 남기도 하고. 그럼 평균적으로 기공도 되는 거예요? 시공비로는 치면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자재납품하고 이런 것까지 마진이 조금 있긴 해요. 그럼 대표님 실례가 안 된다면 한 달에 벌어가는 돈이 어느 정도 돼요? 시공만 했을 때는 1000 이상씩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사무실하고 교육장, 투자 비용하고 계속 들어가는 돈들이 좀 있어서 요즘은 솔직히 좀 적자 보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원래 시공만 하실 때는 거의 월천 정도 정도요? 조금 넘습니다. 겨울이 좀 비성수기라고 하셨잖아요. 평균적으로 월천이 넘었던가요? 그래도 현장이 그렇게 없진 않아서, 또 상업공간 많이 하다 보니까 상업공간은 사실 뭐 날 따뜻해져야 되고 개업하는 것보다는 꾸준한 편이라, 뭐 여름 되고 좀 더 풀릴 때는 더 바빠지기도 해요. 그러면 주 며칠 출근하시는 거예요? 저는 거의 매일 일했어요. 돈 버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못 찾긴 했는데 인터넷 보면 다른 거 돈 많이 버는 거 많지 않아요. 돈 버고만 하기에는 힘들긴 하죠. 적정이 맞아야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일의 재미도 있어야 되고.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 일의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재밌는 거? 저희 들어오면 거의 마감이잖아요. 뭔가 다 만든 거. 보람이 있고, 단점은 체력 부담도 되고 정면도 좀 짧은 것 같고. 아 기술직인데도 정면이 좀 있어요? 제 생각에 타일이 짧다고 생각이 들어요. 체력도 체력이고 이제 눈도 좀 침침해지고. 아, 아무래도 미세하게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 네. 좀 나이 있으시고도 잘하시는 분들 여기 있는데, 네. 하루에 기술자 일당으로 뭐 30만 원, 35만 원 벌어가겠다가 아니라 신축 들어가서 소일과 그리로 천천히 하시는. 기술은 있으나 체력적으로 좀 안배를 하시면서 하시는 거네요. 네. 이러고 이제 하루 동안 양생하는 건가요? 네. 대표님은 근데 네. 그럼 일감은 어디 소구하시는 거예요? 저 그래도 혼자 다닌 지 꽤 됐어가지고 이제는 거의 소개입니다. 그럼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 할 때는 일었을 때도 그냥 타일일 말고도 인력술도 가고 다른 잡부들 필요한 현장들 있잖아요. 거기 그냥 다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친해지신 분들도 많고요. 아, 그럼 그분들한테 소개를 받아서 하신 거예요? 네. 그분들이 소개시켜주시고 소개시켜주시고 지금도 그 비중이 좀 커요. 현장은 그 확실히 인맥이 좀 있나 보네요. 근데 충분히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보수적인 말로 하는 인맥들 있잖아요. 뭐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거는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서 얼마나 친해지고 얼마나 또 내 진심이 보여지는지,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하는지 보여주고. 발로 뛰는 거네요. 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렇게 타일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네. 어떻게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좋은 분 만나서 잘 배우는 거, 현장에서. 대표님 같은 사람? 너무 좋죠. 조금 힘들긴 한데, 네, 좋은 분 만나서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좋은 분 다른 분 아니고 그냥 자기가 하는 만큼 그 같이 알아주는 사람. 그리고 그것보다 앞서서 잘 줘야죠. 돈 안 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타일은 처음 들어왔을 때 10명 중에 몇 명 정도가 살아남아요? 10명 중에 1명?
계속 하는 사람들 진짜 없어요. 버텼다 해도 몸이 안 따라주면 또 할 수가 없으니까. 일이 계속 있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겠네요. 네. 대표님의 앞으로의 목표는 뭔가요? 저는 가게 하는 것도 그렇고 같이 일하는 팀원들도 그렇고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의 직업을 네. 10점 만점으로 생각하신다면 몇 점을 주실 수 있나요? 9점 이상. 금전적인 보상도 있고 그리고 보람 있고 그리고 재밌습니다. 성취감이 좀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장 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급하게 돈만 보고 가기보다는 다 나름 매력 있는 직업들이니까 하나하나 천천히 많이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을까?